보조지표만 보고 매매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규토렌치입니다. 많은 분들은 차트를 볼 때 보조지표를 엄청나게 신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그런데 보조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잃는 순간, 그리고 청산당하는 순간이 많습니다. 사실 보조지표는 어느 정도의 매매에 참고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샀으면 보조지표가 정말 잘 맞는구나, 어떻게 보면 후행성 지표이기도 합니다. 후행성 지표에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?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차트를 봤을 때 해당 구간의 저점에서 나타나는 신호와 고점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요, 이게 무조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 예를 들면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RSI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를 보면 밤에도 구간에서 불 표시가 나왔습니다. 이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? 직전에 있던 추세대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서 더 빠졌습니다. 이 구간은 어떤가요? 저점을 찍은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변곡은 일어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시장의 유동성은 우리가 예측하기 쉬운 정도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지표만 보고 매매하는 이유는 뭘까요? 사실 하나입니다. 모든 차트는 노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노이즈란 무엇이냐?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요 사이의 파동들을 우리는 노이즈라고 부르는데요. 이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추세대를 만듭니다. 추세대가 유지가 되면 우리는 뭘 합니까? 그 구간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만듭니다. 사실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은 노이즈의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노이즈의 변곡점에 이 한 챕터가 완성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?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그렇게 한 추세가 끝나고 나면 다음 추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구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쉽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.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 오히려 쉽게 매매해서 돈을 잃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. 왜냐?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리는 요 파동, 노이즈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순간의 매매와 어떤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1분봉, 3분봉, 5분봉을 보고 빠르게 하는 게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똥에 죽습니다. 그 똥이 뭐냐? 수수료라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수수료를 지키면서 가장 좋은 매매를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?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조지표가 완벽하게 후행지표로 인해서 보지 말아야 돼, 그건 아니지만 현 추세의 방향을 보고 직전에 노이즈들이 낀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, 매물대가 많은 부분들은 이런 트레이딩뷰 자체 내에서 어떻습니까?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. 뭡니까? 앵커드 VAB라고 해서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라는 것입니다.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, 거래량이 뭡니까? 매수세와 매도세를 따라가면서 평균 거래량이 일어났던 매물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? 요 구간들은 강한 지지 구간, 변곡점이 일어나서 롱 포지션이 가는 순간부터 강한 지지 구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. 시간을 지나서 보면은 앵커드 V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 60K에서 어떻습니까? 밑꼬리가 남기면서 해당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. 뭡니까? 앵커드 V의 기준으로 봤을 때 60K에서 강한 매물대가 있고 요 구간을 지지대로 본 다음에 그 구간에서 뭡니까? 위에서 저항대가 맞는 구간 66K가 지금의 당장 저항대인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66K에서 무조건 빼는 게 좋을까? 혹은 66K에서 보시면 66K 그리고 앵커드 V의 기준으로 해서 지지 구간은 59에서 60K 여기 사이입니다. 60K 볼게요. 자, 이 구간에서 지금 노이즈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이 노이즈를 형성을 봤을 때 지금 4시간봉 롱 포지션 어떻습니까? 노이즈 66K에 가까워지겠죠. 그러면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거 60K로부터 지금의 가격은 30% 오른 가격입니다. 그렇죠? 60K로부터 지금의 가격은 뭐겠습니까? 벌써 추세대 중단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추세대 중단을 돌파하고 위로 가면서 어떻게 생겼습니까, 여러분? 고점에 다가올수록 다음 슈퍼지션을 대비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? 직전에 가장 강한 하락이 이루어졌던 파동의 끝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만 보고 매매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트레이딩뷰 자체 내에서 앵커드 V앱도 있고 그리고 뭐겠습니까? 파동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이 파동이 왜 만들어질까? 파동에 따라서 이 캔들은 다 가격의 흐름입니다. 이 캔들은 다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내가 65K에 사는 사람보다 지금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?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러면 65K에 산 사람들은 청산을 당했거나 아니면 저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지금까지 누르면서 버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? 근처에 오면 손절하고 나갑니다. 왜? 해당 구간에서 돌파하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. 자, 우리가 그러면 봤을 때 보조지표 하나만 보고 매매하는 거, RSI 다이버전스만 보고 매매하면 무조건 잃는 게 뭔지 알겠죠? 왜냐? 이 가격대, 해당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대에 오면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팔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매수세가 엄청 강해야지만 이걸 뚫을 수 있고, 그리고 시장은 그런 매수세를 계속해서 불어넣지 않습니다.
왜? 시장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지금 59K에서 쭉 올라가다가 지금 롱 포지션 접근하고 싶다, 이런 가성비보다는 손익비로 봤을 때는 고점을 어디까지 찍고 있는지 본 다음에 거기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괜찮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점을 알려드렸습니다. 보조지표만 보고 매매하면 무조건 잃는다. 하지만 보조지표는 때때로 우리가 고점이건 저점이건 파악했을 때 좋은 도움을 되는 것은 맞다,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